네, 강프로입니다. 네이버 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보합권이 끝났습니다. 62평도 이탈을 한 상태가 됐는데 두나무 인수한다는 내용이 터지고 나서 하락이 조금 나왔고, 그리고 22평과 62평을 한 번에 이탈을 해버렸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걸 보자고요. 주식시장은 제가 선반영된다 그랬잖아요. 이 선반영되는 과정에서 첫 번째 도달해야 되는 게 신고가, 즉 가격이 먼저 튀고 올라가야 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먼저 다 나온 것은 맞아요. 근데 왜 이렇게 하락하느냐? 모멘텀이 부족한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 부족하다.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움직임이 약간이라도 나왔을 때 먼저 치고 달리는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시장 기준에서 신고가를 갔을 때, 예를 들어서 6월 달이죠. 이때 당시에 신고가를 동일하게 움직였었던 종목군들, 이런 종목군들은 앞으로도 주도주가 됩니다. 단지 매물 소화 과정이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 이 정도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한데, 이게 매물 소화 과정을 받는 이 기간대를 정확하게 언제까지입니다, 이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매매하는 과정에서 포기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 포기해야 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최저가에 매수하는 것. 두 번째, 최고가에 매도하는 것. 딱 이 두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자, 그러면 네이버는 지금 기다려야 되는 게 뭐예요? 시장의 반등 플러스 네이버 종목에 대한 반등,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장에 대한 반등, 첫 번째 단계는 넘어갔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반등, 즉 네이버에 대한 반등은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이번 주에는 반등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두나무 인수다, 그리고 관련된 코인 관련된 좀 악재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코인은 이미 대체 투자처로 자리가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단순하게 코인이 휴지가 된다, 이런 부분들은 없어요. 만약에 이런 것에 대한 계산이 서지 않았다면 네이버가 두나무를 인수하는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았겠죠. 이미 결정이 난 상황이다.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도 코인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전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7월 달에 통과가 됐었던 지니어스 법안 같은 경우에도 코인이 제도권화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도권으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죠. 탈중앙화. 그리고 뭔가 좀 비밀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내 개인정보를 노출하지 않는 거, 내 재산 상태를 노출하지 않는 거,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나가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요. 한국에서 달러 바꿀 필요 없죠. 그냥 USB 또는 지갑에다가 넣어놓고 가서 해외 가서 테더, 즉 1테더는 1달러거든요. 요걸 그대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면 손대손으로 그냥 바꿔줍니다. 해외에서도. 왜 그럴까요? 테더와 달러가 있는데, 테더는 USDT고요. 달러는 USDT에서 이 테더, 즉 1달러와 연동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스테이블 코인이 있겠죠. 이건 USDC입니다. 이거 서클 똑같은 거예요. 1테더냐 1서클이냐의 차이고, 달러와 패깅, 즉 연동시켜 놓죠. 이러기 위해서 테더와 서클, 이 두 회사는요, 미국 채권을 보유합니다. 그럼 미국 정부에서는 뭐가 발생해요? 당연히 채권의 수요가 발생하죠. 테더와 서클이 많이 거래되면 거래될수록 지금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가 조금 중요한 화두로 부각되고 있는데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채권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네이버를 보는 데 있어서 우리가 딱 하나만 보면 돼요. 코인이 메인화로 자리 잡느냐, 그리고 AI에 대한 투자가 지속되느냐, 이 두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식시장은 이 두 가지 내용에 맞춰서 선반영하죠.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 20년 코로나, 21년 코로나 시세가 나왔죠. 이때 당시에 하락했었던 부분, 그 전에 있었던 내용 뭐가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지금과 이때와 모멘텀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때는 카카오부터 시작해서 IPO 붐이 일기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 상법 개정에 안 맞거든. 상법 개정된 내용, 이 법안에 안 맞거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걸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주체들이 무언가 독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안 맞거든요. 만약에 그게 맞았다면 이쪽에서 신고가를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정확하게 대선이 끝나자마자,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되자마자 신고가를 만들어냈는데, 20년과 21년도에 정말 어려운 시세 구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때 쌓여 있었던 매물 소화 과정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거고, 만약에 네이버가 미래 가치가 좋아질 만한, 즉 이때 신고가를 가면서 미래 가치가 좋아질 만한 내용들이
없었다면 여기서 가격대를 지키지도 못했을 겁니다. 11월 달에도 요 정도면 완만한 조정이에요. 하이닉스도 보세요.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요 정도면 완만한 조정이에요. 근데 요거 내렸다고 지금 다들 야 이거 시장 끝난 거 아니야? 뭐 정부에서 뭐 이런 내용들이 계속 돌고 있다고.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조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데 그 조정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건 뭐겠습니까? 필요한 조정에 대한 부분은 끝났다. 그리고 첫 번째 확인될 거 시장에 대한 부분, 두 번째 확인될 거 종목에 대한 부분. 첫 번째 확인될 건 끝이 났고요. 두 번째 종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리고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첫 번째 단계를 거쳤습니다. 저는 이미 매수 구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주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매수 구간을 더 잡을 예정입니다. 제가 보는 건 그거예요. 가격입니다.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앞으로도 올라갈 거야.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내용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 외국인들이 1조 이상의 매도 물량이 나왔습니다. 그쵸? 뭐 최근에 매수를 해서 조금 줄긴 했지만, 그쵸? 9,300억대로 줄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1조 원 정도의 외국인 매도 물량이 나왔었다는 점. 이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팔고 나가는데 주가는 왜 요거밖에 안 빠지죠? 이만큼 올랐는데? 올라간 것에 한 20%? 올라간 게 10이라면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정도 조정은 우리가 올라간 이후에 나오는 흔히 나오는 눌림목이라고 보는 거죠. 눌림목의 끝이 어디냐? 이걸 맞추는 게 아니라 확인하는 요걸 맞추는 거라고요. 근데 요거는 답을 보고하는 거잖아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받는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확인 과정 전에 첫 번째 선행되어야 되는 것, 시장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서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제가 다른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네이버는 지금 가지고 있는 악재가 없다. 그리고 그동안 호재가 있었던 내용들에 대한 없어진 게 없다. 즉 가격에 대한 무슨 얘기냐?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할 뿐이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격적인 부분을 먼저 반영시키기 때문에 선반영 종목, 즉 신고가 종목들만 해야 된다. 그 중에 하나가 네이버라는 겁니다. 실전에서의 상황을 한번 볼게요. 자, 이 내용인데 제가 조회를 눌러가면서 보여드릴게요. 하나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제가 내려갈 때 사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려갈 때 사지 않아요. 신고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매수 구간을 잡고 1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었는데도 불구하고 11월 12일 날 매수해서 11월 21일 날 매도한 결과 29%의 수익 구간. 그렇죠?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보면 어때요? 확인, 매도. 그렇죠? 매수와 매도한 결과 두 달 동안 101%의 수익 구간 11월 7일 조정 구간에 이렇게 수익 구간이 터집니다. 그리고 네이버의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NHN KCP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어때요? 이때 네이버의 신고가 터졌죠? 그리고 나서 매물소와 반등 확인 하루 만에 20% 수익 구간. 이런 수익 구간이 계속해서 터진다. 지금 네이버는 어때요? 신고가이기 때문에 보는 거지 네이버가 뭐 때문에 잘 될 거예요. 그러니 지금 삽시다. 이게 아니에요. 확인 과정을 거치라는 건 그것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라가는 모든 종목들에 대한 실전에서의 상황이 어때요? 가격대를 지킨다. 그러면 네이버가 올라갈 때 네이버 플러스 NHN KCP까지 공략했을 때 수익 구간이 훨씬 더 커질 수 있겠죠. 그리고 관련돼 있는 종목군들 포함해서 AI 관련된 종목군들, 로보티즈나 이런 거, 피지컬 AI 쪽 이쪽은 계속해서 매매 구간을 잡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빠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매수 구간이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부분, 어떻게 타점을 잡고 매매 구간을 잡아야 되는지 여기 소통방에서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밑에 보시면 정확하게 나와요. 12월 2일 장 마감하고 내용이 나온 건데 보세요. 코스피 21선 회복, 코스닥은 신고가. 코스닥이 먼저 튀었죠? 왜 그럴까요? 코스피가 9월달, 10월달을 이끌어왔거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 반등 시작이 됐는데 코스피, 코스닥의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는 건 코스피가 반등이 나오는 상황, 그리고 코스피가 쉬어갈 때 먼저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코스닥이 튀어가고, 근데 코스피도 코스닥도 신고가 종목군들만 움직인다는 겁니다. 지금 네이버를 보는 이유가 뭐라 그랬죠?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이죠. 언제? 6월달. 그리고 매물 소화 과정 있다는 거죠. 올라갈 땐 카카오도 같이 튀기 시작할 겁니다. 카카오의 조정 구간도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특이점, 코스피 상승 종목은 반도체, 조선 등 신고가 종목, 코스닥 상승 종목은 바이오, AI 관련주 중 신고가 종목, 코스닥, AI 관련주들은 반도체 관련 종목 등 다수, 시장은 신고가만 시세를 주고 있다. 네이버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본다 그랬죠. 밑에 내려보시면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 호재가 있다고 생각하는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오르고 나서 호재를 파악하라는 겁니다. 자, 호재가 있어서 여기부터 올라갈 거야 이게 아니라 오르고 나서 여기서 하세요. 그쵸? 내려갈 때 다 내렸어 이게 아니라 오르고 나서 여기서, 오르고 나서 여기서 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확인 과정. 근데 어떤 종목?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소통방에서는 모두 주도주, 즉 신고가 종목들만 하기 때문에 타점 공유할 때만 매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는 지금 신고가 종목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를 드리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 네이버에 대한 실시간 타점, 그리고 주도 섹터들에 대한 실시간 타점 모두 소통방에서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내용 똑같이 따라서 매매를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는지 실전에서의 상황입니다. 아까 전에 보여드렸죠. 네이버의 신고가를 확인하고 나서 반등 확인 과정 거치고 다시 매매 20% 수익 구간. 여기서 네이버는 뭐예요? AI 관련입니다. 그럼 피지컬 AI 쪽 볼게요. 더 강한 종목, 더 많이 올라갔었던 종목입니다. 보시면 로보티즈 어때요? 매수, 매도, 신고가 확인 101%. 그쵸? 로보티즈도 내용 한번 보면 자, 11월 7일 날 정확하게 나오죠? 11월 7일 101% 수익 구간. 자, 이 모든 것들이 신고가 구간에서 터집니다.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군들은 절대로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종목이든 신고가 외적인 다른 종목에서의 시세는 없습니다. 단기간에 뭐 하루 이틀 시세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시세가 우리가 확인 과정으로 써야 되는 거지 매매 구간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종목들 한 종목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튄다? 그럼 한미반도체 어때요? 반등 확인 과정 매매 구간 54%. 어디? 확인 과정. 그쵸? 예를 들어서 이수 페타시스나 이런 종목 보더라도 어때요? 매수 매도 3개월 보유했습니다. 76% 수익 구간. 모든 종목군들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터집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확인하는 게 먼저예요. 세력들이 어떻게 한다? 그거 정확하게 파악 가능합니까? 세력들이 들어오고 있다. 그 세력들이 어디까지 올릴지 알 수 있어요? 불가능한 내용에 목숨 걸지 말라는 거고, 가격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답을 보고 매매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실시간 타점 무료로 소통방에서 공유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면 무료 입장 가능하고, 입장 방법은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방법 순차적으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자릿수 또는 세 자릿수 이상의 수익 구간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 부분은요 여기 네이버의 단기 보유 전략, 가격 전략 두 가지인데, 단기는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야 되는지 그 부분이고, 2주 안에 수익 구간 만들기 위해선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가 되었을 때 주도주, 신고가 두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두 가지 내용 모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네이버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단기 가격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쉽지 않죠. 그냥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항상 이렇게 조정 구간을 줍니다. 그쵸? NHN도 마찬가지,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하이닉스, 삼성전자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주식시장에서 뭘 먼저 봐야 되는가? 그건 가격이죠. 다시 보여드리지만 로보티즈 같은 거 어때요? 신고가 구간, 그쵸? 그리고 100% 이상 수익 구간, 실전에서의 상황들 이렇게 나온다. 자, 다른 거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더라도 얼마나 강했습니까? 지금 조정받죠? 또 삽니다. 언제? 반등 확인 과정에서. 이런 결과에 대한 부분은 여기 보시면 188%까지 수익 구간 커집니다. 이 모든 내용들을 소통방에서 실시간 타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여기 입장 방법 확인해서 들어오시면 되고, 무엇보다도 네이버와 함께 어떤 주도주를 공략해야 되는지 제가 딱 한 종목만 준비해 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주식 투자를 할 때 항상 체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영상 초반부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항상 주식 투자에서의 시세, 즉 주식 시세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점입니다. 자, 어떤 호재나 악재를 찾으실 텐데, 그런 호재나 악재를 찾아서 우리가 매수와 매도를 반복했을 경우에는 주식 시세가 올라가는 과정에서 꼭 내 것만
털리고 올라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을 겁니다. 제가 매매를 했었던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식으로 시세가 진행되고 연결이 되기 시작했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조회를 눌러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이렇게 조회를 눌러서 먼저 보여드리는 건 조작이 불가능하다는 걸 먼저 보여드리는 거고요.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재룡산업 시세 구간, 올라가는 구간 확인하고 나서 매매를 한 경우에 34%대 수익 구간.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신고가 이후에 다시 상승하는 구간, 그리고 수익 구간은 57%까지 늘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먼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ABL 바이오. 자,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시세 이후에 다시 큰 폭의 급등 구간, 그리고 76%까지 시세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어떤 종목이든 가격대가 올라가는 부분이 먼저 나왔다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자,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자, 자람 테크놀로지입니다. 어떻습니까? 이것조차도 마찬가지죠. 74.8%의 수익 구간을 냈는데 단 3일 걸렸습니다. 시세가 나왔었던 구간은 동일하게 신고가 이후에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도 계속해서 상승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지만 당연히 신고가 이후에 시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호재나 악재 때문에 이 내용으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맞지만 어디든 간에 가격이 먼저 반영하는, 즉 신고가 구간 이후에 50%, 60%, 70%대 수익 구간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자, 우리가 세력들도 아닌데 계속해서 시장을 추적 관찰할 수 없겠죠. 가장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종목을 딱 한 종목만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첫 번째 주도주 공유에 대한 부분인데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 안쪽으로 잡는다. 물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지만 허황되게 200% 올라간다, 300%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작 조정이 오기 전에 안정적으로 보유할 수 있는 그 시간은 길어봤자 2주 안에 끝내야 되는데, 그 안에 나올 수 있는 조정 구간까지 포함해서 나올 수 있는 수익률 기대치는 15에서 30%가 적당하고 시장에 도움이 있었을 때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전 3개월 가장 강했었던 업종.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신고가 구간에 있었던 종목군들이라는 점. 자, 그리고 3개년 연속 순이익, 즉 단기 순이익 전망치가 증가하는 거지 실제 실적이 좋아지면 주가는 이미 높은 위치에 있는 겁니다. 단순히 가격이 올라갔다고 해서 높은 위치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 실적이 올라간 만큼 주가가 그만큼 올라와 있다면 그건 비싼 주식이 되겠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예상치에 대한 실적보다 주가가 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가격이 올라가는 건 다른 거다. 그래서 전망치가 증가한 종목을 찾자. 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점. 올라가려면 돈이 필요하겠죠. 즉 매집봉이 들어와서 가격대를 올리고 외국인이나 기관들, 즉 세력들의 미친 매집 구간을 확인을 해야 된다. 자, 그럼 어떤 종목이냐?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왔고요. 자, 주도주 공유.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15에서 30% 2주 안에 낼 수 있는 수익률에 대한 기대치입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준비해온 종목에 대한 부분은, 자, 폭등 전에 꾸준하게 매집 구간이 발생했다는 점, 그리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도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늘어나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직전 3개월 내 신고가 돌파 종목. 그쵸? 분명히 시장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나와야 되고 올라가는 과정 안에서 반드시 거래 대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현재 시세가 나오기 전 마지막 매수 기회 구간에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거래가 늘어난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세력들의 매수세를 체크한 내용을 보시면 올라가는 구간별로 거래 대금이 늘지만 올라갈 때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 이 구간에서 제가 종목만 드릴 수도 있겠지만 어떤 식으로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소통방에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통방은 모두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종목만도 따로 드리겠지만 등락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부분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주도주 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강프로의 소통방도 함께 초대를 해드리면서 지금 2주 안에 15에서 30% 수익률에 기대되는 주도주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어려운 주식시장이지만 제가 준비한 이 종목 받아가셔서 모든 분들이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